just baby. Just baby. Just. 뭐 그럴 만하지. 나도 그랬었지. 이참에 한 번 알려줘야겠네. 돈에도 가격이 있는 거 아나? just. 이 돈끼리도 교환을 하거든. 그때 교환 비율을 가격이라 하는 거야. 어쨌든 오늘은 돈의 교환 비율, 가격을 나타내는 두 놈을 소개해줄게. Just baby. 인마들 존나 잘 치지. 인마들이 세상 돈의 흐름을 꽉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인마들이랑 친해져 놔야 이 세상의 돈의 흐름을 좀 읽고,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읽고, 돈을 요리조리 잘 굴리가 처신을 잘해가지고 내 돈 벌 수 있는 거야. Just baby. Let's get it. 그래, 소이스하게 씨부리 줄 테니까 허리 바닥 세우고 집중해가. 잘 들어라. 들어가자. 자, 일단 오늘 금리, 그리고 환율, 그리고 각각 금리와 환율의 개념, 그리고 추가 설명 이렇게 살짝씩 싹 할 거야. 그러니까 금리랑 환율만 이렇게 간단하게 싹 볼 거야. 자, 먼저 금리부터 들어가 보자고. 금리의 개념. 일단 가격이란 게 있지. 가격이 뭐야? 어떤 재화의 가치를 이 돈으로 나타낸 거잖아. 돈과의 교환 비율이야. 다시 말하면은 물건의 가격이지. 물건의 가격이 있으면 뭐야? 물건과 돈의 교환 비율이 물건의 가격이잖아. 그거야. 이 개념 그대로 들고 와서 금리가 뭐냐?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야. 그러니까 방금 물건의 가격이 물건과 돈의 교환 비율을 했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니까 다시 말해서 뭐야? 돈의 가격이지. 돈의 가격이야. 근데 오늘 하루에 내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이랑 또 당장 다른 돈이랑 바꾸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돈과 돈의 교환 비율이긴 한데 어떤 돈인지 지금 말하자면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의 교환 비율이다 이거야.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고 금리라고 하는 거지. 현재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의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미래의 돈에 이자가 붙는 거야. 기회비용은 뭐 쉽게 말하면 그거지. 내가 10,000원인데 이 10,000원으로 어떤 것에다 쓰기를 선택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따가 안 썼을 때 다른 선택지 중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 선택했을 때 선택하지 않은 선택지 중에서 가장 큰 비용. 뭐 쉽게 말해 1빠따 2빠따 있으면은 내가 1빠따 선택했을 때 2빠따로 중요한 거 그런 선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지인 거지. 그게 기회비용인데 지금 이 돈을 안 쓴 것의 기회비용으로 인해서 미래의 돈에다가 이자가 붙는 거야. 자, 근데 그런 금리를 사고 파는 데가 있어. 여기서 또 그 전에 공부했던 게 나와. 바로 bond, BOND, 채권. 채권이 나와. 채권이 이 금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놈이야. 자, 뭔지 다시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채권 시장이 바로 그런 금리를 사고 파는 곳이다 이거야. 채권 시장에서 현재의 돈과 미래의 돈이 매일 거래돼. 왜냐면 채권은 단기 채권, 그 장기 채권 뭐 이렇게 어쨌든 미래에 내가 돈을 돌려준다 그런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그게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금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와 똑같다 이 말이지. 채권 가격이랑 금리가 바뀌지. 시장 금리에 따라 이 채권 가격이 바뀌어. 그리고 시장 금리에 맞게 경쟁 상품이 새로 등장하면서 그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경쟁성을 위해서 이 채권의 가격이 바뀌고 수익률이 시장 금리에 좀 수렴하게 되는 거지.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그 전에 채권에 대해서 좀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한번 보고 여기 요 위에 이렇게 싹 어쨌든 그 들어가고 그렇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금리를 사고 파는 곳이다. 자, 이 채권 시장이 채권이 왜 중요하냐?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 이거야. 시장 금리 이꼴 채권 금리야. 왜냐면 방금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중 금리의 그 채권 금리가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수렴한다 했잖아. 시장 금리랑 채권 금리랑 가까워진다 이거지. 그 근사치로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간별 시장 금리를 파악 가능할 수 있다 이거지. 채권 금리를 통해서. 와, 1년 만기 채권 금리는 뭐야? 1년 뒤에 예상되는 시장 금리를 파악할 수 있고 3년 만기 채권 금리는 3년 뒤에 예상되는 시장 금리인 거야. 왜냐면 1년 만기 채권이면은 1년 뒤에 돈이잖아. 1년 뒤에 돈인데 그에 대한 수익률이 곧 다른 말로 금리고, 그러니까 1년 만기 채권 금리가 1년 뒤에 예상되는 시장 금리랑 똑같다 이거지. 자, 근데 그 금리를 파악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금리를 통해서 경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지. 이 지금 경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야. 호경기와 불경기는 아니지. 호경기는 경제 상태가 좋은 거야. 뭐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고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물가도 뭐 많이 안 오르고 조금씩 이렇게 긍정적으로 오르고 어쨌든 너도 나도 잘 사는 시기야. 반대로 불경기는 반대겠지. 근데 호경기일 때 금리 상태가 어떨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이 생각 한번 해보자고.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 호경기일 때 경제가 잘 돌아갈 때 금리가 상태가 어떨까? 정지 지켜놓고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봐. 어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이 사고력,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거 아니야. 그냥 주는 대로 받아 처먹지 말고, 씨! 자, 생각 다 했지? 금리가 높다는 거는 현재 돈의 가치가 높다는 거지. 다시 말해, 돈의 수요가 많고 나중보단 지금 더 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의 가격인 금리가 높은 거야. 현재의 돈의 가치가 높으니까 그거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의 기회비용이 클 테니까 높은 금리로 미래의 돈의 가치를 보태주는 거야. 지금 돈의 수요가 높은데, 돈의 가치가 높은데 이 돈을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활용하면은 그만큼 가치를 보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돈을 지금 안 쓰고 미래의 돈과 바꾸겠다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거지. 기회비용이 크니까. 내가 돈을 지금 안 쓰겠다는 거는 그만큼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니까 그 기회비용을 좀 보장해 주는 거지, 높은 금리로.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야지. 금리가 높아. 호경기 때는 금리가 높아. 그럼 반대로 불경기 때는 금리가 낮겠지. 호경기와 반대로 돈의 가치가 낮다는 거야. 지금이나 나중이나 돈의 가치가 비슷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야. 지금 돈을 쓰지 않고 예금을 들어봐야 현재와 미래의 돈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안 나. 또이또이다 이거지. 독인 객인 또이또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가 나와.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정해가지고 이 경기를 예방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거지. 그게 뭔 말이야? 미리 한 발 앞서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 그거를 미리 좀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이때 그럼 기준금리를 살짝 설명하면 금리의 기준이고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금리의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각 금융상품의 금리,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정해진다 이거지. 금리 이게 끝이야. 자, 그럼 빠르게 다음 환율로 넘어가자고. 환율의 개념.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야. 남의 나라 돈이랑 우리나라 돈의 가격인 거지. 그 비교했을 때. 그 환율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 그런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일단 존나 다양해. 그래서 존나 복잡해. 그래도 일단 한번 살펴보면은 그 가격이 바뀌는 가격 변동의 기본 메커니즘, 원리는 수요 변동이야. 뭐든 그냥 환율을 떠나서 뭐든 가격이 바뀌는 이유는 그 구조적인 이유는 수요 변동이야. 그 나라 화폐를 많이 살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거지. 다시 말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래서 그 변동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는 국가 간 물가 차이야. 봐봐, 예를 들어 1달러에 지금 1,000원이라고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똑같은 페라리가 한국에선 3억, 이 미국에선 35만 달러야. 35만 달러는 3억 5천만 원이지. 그럼 한국이 더 싸니까 한국에서 페라리를 사는 게 더 이득이겠지, 미국인들은. 그러면은 이 한국에서 페라리를 사려면은 그 페라리 매장 가가지고 달러 내밀면서 사면 사겠다 하면 안 팔겠지. 그러니까 원화로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을 해. 다시 말해 뭐야? 원화를 산 다음에 페라리를 사겠지. 그 말은 즉 원화의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또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1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했지.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혼자 생각을 해. 어떻게 될까? $1당 1,0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지겠지. 1달러당 얼마잖아? 1달러당 원화 얼마? 1달러당 1,000원에서 1,000원보다 올라가. 1,000원, 1,100원, 1,2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환율이 오른다고 그러지. 그리고 1,000원 밑으로 뭐 900원, 800원 어쨌든 숫자가 떨어지면은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가치로는 반대지. 1,000원보다 올라가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근데 방금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했지. 페라리가 한국에서 더 싸니까.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은 1,000원 이하로 환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자원 개발. 뭐 그 나라의 자원이 이렇게 막 개발되면은 이제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올라가고, 뭐 세 번째로는 해외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은 외화 수요가 많겠지. 외화 수요가 많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외화 가치가 높다는 거고. 그럼 외화 그 가격이 오르겠지. 네 번째로는 자국의 금리가 높을 때.
자,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금리는 돈의 가격이랬지. 만약에 이거 진짜 쉽게 생각만 해봐도 한국 은행에 와갖고 금리가 올랐을 때 예금만 넣어도 돈을 더 쳐준다는 거잖아. 이자를 더 쳐준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올라가겠지. 투자 매력이 오르니까 어떻게 돼? 그럼 원화로 또 투자해야 되니까 외국에서 원화를 많이 사재끼겠지. 그 말은 곧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또 가치, 가격이 오른다는 거지. 이게 끝이야. That's it. That's all. 짜라짜짜짜짜짜라짜짜스 짜스. 그럼 그렇지. 계란 대가리 쉐기. 자, 정리해 줄 테니까 똑띠해라. 요약하자면 돈끼리도 거래, 교환을 하고 가격이 있어. 그 교환 대상은 두 가지야. 첫 번째, 현재와 미래 간 교환. 두 번째, 국가 간 거래. 그렇게 돈의 교환이 이루어지거든. 현재와 미래 사이의 교환 비율을 금리, 국가 간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고 해. 이 금리가 거래되는 곳이 채권 시장이고 그를 통해 현재는 물론 이 미래의 시중금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그 채권 시장이 중요해. 환율은 국가 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현재의 경제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해. 지금 나라끼리 뭐 국제 무역 많이 하니까. 그리고 뭐 투자도 국제 간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태계에서 환율이 지금 중요하다 이거지. 자국 화폐의 가치가 낮으면 수출에 유리한 점은 있는데 근데 또 가치가 너무 낮아지면은 국가의 신뢰가 떨어져가지고 나라의 존폐가 달리는 그냥 나라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 그 나라 화폐가 똥값이면 그냥 그 나라 화폐 들고 있으면 그냥 엿대니까 바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만큼 국가에서 환율 수준을 적당하게 잘 유지 관리해야 되는 거지. 뭐 어쨌든 물건에만 가격이 있지 않고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점, 나아가서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이 가격이 매겨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거야. 돈을 다루는 이상 이 돈의 가격인 금리와 환율을 잘 파악해가지고 시간과 나라 간 경제 상황을 살피는 등 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그 금리와 환율과 연관되는 것들, 뭐 이 나라 상황이 지금 어떻고 이 나라 화폐가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이 나라 상황은 어떻고 또 그런 국가 간 관계 환율에 따라서 뭐 수출 무역 적자 무역 흑자 나는지 또 지금 이 나라의 국채 금리를 봐가지고 이 나라 10년 뒤 상황이 지금 어떻게 예측되고 있는지 그 나라 금리는 어떻고 지금 그 나라 외환 시장은 어떻고 막 이렇게 다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금리 환율을 통해서.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금리 환율 공부 요서 짜스 베이비.